네, 황보선의 출발새 아침 2부 시작합니다. 1가구 1주택 보유를 법으로 규정하고 무주택자나 실거주자에게 주택을 우선적으로 보급하는 법안이 발의되면서 논란이 뜨겁습니다. 자, 직접 법안을 대표 발의하신 진성준 민주당 의원 연결해서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진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진성준입니다. 네. 자, 대표 발의하신 법안 1가구 1주택 법안 이른바 지금 어떤 내용이 골자입니까? 뼈대입니까? 네. 이제 간단하게 1가구 1주택 법안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들을 하시니까 이게 주택의 소유를 한 가구당 한 채밖에 못 하는 게 아니냐. 이런 우려들을 하시는데 그런 것은 아니고요. 이 법안은 주거기본법 개정안입니다. 이제 주거기본법이라는 게 뭐냐면 우리 헌법이 규정하고 있는 국민의 주거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정부가 추진하는 주거정책의 어떤 기본적인 원칙을 정하는 법이에요. 2015년에 만들어졌는데 이렇게 정부의 주거정책의 원칙, 방향이 뭐냐를 규정하는데 여기에다가 1가구는 1주택 보유를 하거나 거주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자. 그런 정책을 추진하자 이런 거고요. 그래서 무주택자나 실거주자에게 우선적으로 주택을 공급하도록 하자. 또 주택이 자산을 증식하거나 투기 목적으로 활용되지 않도록 하자라고 하는 일반 원칙과 방향을 규정하자는 것입니다. 그럼 진 의원님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까? 그 1가구 1주택 초과해서는 절대 안 돼. 이런 게 아니라 최소한 1가구에 1주택은 가질 수 있어야 된다. 이런 이제 그렇습니다. 그것을 거죠? 정책의 기본으로 삼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무주택자들이 많으니까요. 누구나 다 내 집에서 편안하게 발 뻗고 잘 수 있는 집을 원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 정부가 지난 20여 년 동안 끊임없이 주택을 공급해서 이제는 우리나라 전체 가구보다도 더 많은 집이 있어요. 주택 보급률이 104%에 이르거든요. 하지만 내 집을 보유하고 있는 분은 61%에 불과합니다. 그러니까 10명 중에 4가구, 10가구 중에 4가구는 내 집이 없습니다. 그러니 집을 자꾸 만들어서 공급을 해도 집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또 사고 할 뿐이지 정작 집이 없는 사람들에게 잘 안 돌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정부가 주택정책이나 주거정책을 펼 때 있어서는 1가구 1주택을 기본으로 해서 지내보자. 이런 뜻이지 한 가구당 한 채 이상은 집을 못 갖는다. 한 채만 가져야 된다. 이렇게 금지하고 제한하는 법이 결코 아닙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래도 이제 투기 목적이라든지 자산 증식 목적의 그런 방향의 방식의 그 주거는 맞겠다는 이런 부분도 하나의 원칙으로 담긴 게 아니겠습니까? 물론 그렇습니다. 주택이 없는 분이나 또 실제로 또 거주해야 될 분들에게 우선적으로 공급하고 또 그것을 위한 지원도 하자는 것이고 또 반면에 집을 여러 채 보유하고 있는 다주택자에 대해서는 그에 상응하는 사회적 책임을 좀 부과하도록 하자. 그래서 더 이상 집이라고 하는 것이 투기의 수단이 아니라 그야말로 거주의 수단으로 인식되도록 사회적인 전환을 해나가자라고 하는 법입니다. 근데 아무래도 예상하셨겠지만 물론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야당 쪽에서는 이거 사회주의, 공산주의 아니냐 이런 식으로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대답을 하십니까? 그거야말로 아주 부당한 정치 공세인데요. 2005년도에 지금은 무소속 의원입니다만 당시에 한나라당 국회의원이었던 홍준표 의원은 성인 한 사람당 한 채 이상 집을 소유하지 못하도록 하자. 라고 하는 주택 소유 제한 특별조치법도 제안을 한 바가 있어요. 이건 그야말로 재산권 침해다라고 하는 논쟁이 나올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그런 법안에 대해서 홍준표 의원은 이거는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재산권의 제한이지 침해가 아니다. 이렇게 역설하기도 했습니다. 또 원희룡 의원도 1가구 1주택 운동에 동참을 하면서 서민들의 평생 염원인 내 집 마련을 위해서 1가구 1주택 정책을 강력하게 시행하겠다 이렇게 밝힌 바 있습니다. 남경필 의원은 1가구 1주택 정책의 일환으로 1주택자에 대해서는 세제 혜택을 주겠다 이렇게도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를테면 민주당 의원이 추진하면 사회주의 정책이고 또 야당 의원이 추진하면은
그것은 바른 정책이고 이렇게 볼 문제가 아닙니다. 예. 우리 국민에게 정말 필요로 하는 것이 무엇인가? 집이 없는 서민들에게 주택을 우선적으로 공급하자라고 하는 취지인데 예. 이것을 사회주의 법이라고 자꾸 왜곡하는 것에 대해서는 부당한 정치 공세다 그렇게 예. 생각합니다. 예, 진 의원님 어제 그 변창흠 국토부 장관 후보자 네. 인사청문회 현장에 계셨죠? 당연히. 네, 그렇습니다. 예. 거기에서 1가구 1주택 법안에 대해 찬성하냐 이런 질문이 나오니까 기본적으로 주거기본법 정신 자체에 대해서는 찬성한데 답변했습니다. 이 발언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당연한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지금까지 역대 어느 정부도 다 그런 원칙으로 주택정책, 주거정책을 펼쳐왔습니다. 어떻게 정부가 주거정책을 펴면서 헌법이 모든 국민의 주거권을 보장하도록 노력해야 된다고 국가의 의무를 규정하고 있는데 예. 집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또 갖게 하고 하는 정책을 펴겠습니까? 없는 사람에게 우선적으로 공급하는 정책을 펴죠. 그러니까 그런 취지에 공감한다는 말씀이었고 예. 실제로 변창흠 후보자는 2007년도에 우리 시민사회단체를 중심으로 1가구 1주택 국민운동본부가 결성돼가지고 캠페인이 전개된 적이 있는데 예. 그 캠페인에 정책위원으로 참여한 바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주거 문제, 주택 문제를 고민하는 분들은 당연한 원칙으로들 생각하고 있는 것이다. 변창흠 후보자도 바른 인식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이 법안이 그 민주당 최고위원회에서도 논의가 됐다 이렇게 들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보수 언론이나 경제지 또 야당이 사회주의 하자는 거냐는 식의 부당한 공격을 해대니까 예. 당 지도부로서는 당과 상의하고 낸 법이 아니다라는 얘기를 할 수 있지요. 실제로 당 지도부와 상의하고 낸 법안은 아닙니다. 예. 또 현재로서는 구태여 당론화를 할 필요도 없다고 생각하고 그저 국토교통위원회를 중심으로 주관 상임위원회에서 이 법안을 심사해 가다 보면 예. 이 법안의 본래 취지가 뭐고 목적이 뭐고 또 실제로 지금 가해지고 있는 여러 비난처럼 주택의 소유를 제한하는 법이라거나 주택의 보유를 금지하는 법이 아니다라고 하는 본질이 다 드러날 것이기 때문에 예. 그런 점들이 밝혀지기만 하면 통과되는데 문제가 없을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통과되는데 문제가 없을 것이다. 이렇게 전망하시네요. 알겠습니다. 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국토위 소속이시니까 어제 그 변창흠 후보자 그 인사청문회 현장에 계셨는데 어떻습니까? 변호보자가 어제 청문회 시작부터 사과를 했었고요. 네. 근데 이제 야당이 어제 공세가 매우 거세더라고 보니까 처음부터 기본적으로 인성에 문제가 있다든지 과거 이제 발언들 때문에 그런 얘기를 했겠죠. 개인적으로 그 변창흠 후보자의 그 과거에 했던 그런 발언도 문제가 있지만 정책을 봐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또 민주당 의원들의 또 얘기가 나왔었는데 동의하십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예, 대단히 부적절한 발언이 과거에 있었고, 예. 그리고 또 이 점에 대해서는 여야 의원 할 것 없이 다 그 부적절함을 지적하면서 진솔하게 사과할 것을 요구하고, 또 말로만 사과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산업 현장에서의 안전사고, 또 재해에 대해서 책임있게 풀어나가겠다라고 하는 정책적 의지도 밝힐 것을 요구했는데, 예. 마침 중대재해기업처벌법, 그 제정에 찬성을 했을 뿐만 아니라 건설 현장은 또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예. 시공뿐만 아니라 설계, 발주 설계, 감리, 시공 전 과정에 이르기까지 안전이 지켜질 수 있도록 건설안전특별법도 제정돼야 된다라고 하는 적극적인 의지를 피력했습니다. 예. 이 점에 대해서는 평가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야당 의원들도 다 인정했던 것처럼 변창흠 후보자가 그야말로 주택 도시정책에서 이론과 실무를 겸비한 분이다. 그 능력에 있어서는 의심할 바가 없다라고 하는데 다 동의하는 것 같습니다. 네. 실제로 변창흠 후보자는 LH 사장을 역임하면서 정부의 주거정책이나 주택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하는데 함께 와서 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공급 분야에 어떤 특별한 전문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예. 공공 자가주택이라고 하는 본인의 개념에서도 드러나는 것처럼 진일보한 공급 대책을 내놓을 수 있을 거다라고 하는 기대도 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예. 자, 그러면은 만약에 변창흠 후보자가 그 국토교통부 장관
임명이 되면은 지금의 그 집값, 뭐 전셋값 이런 것 때문에 좀 민심 불안이 굉장히 큰데 이 부분을 좀 빠른 시일 안에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 보십니까? 글쎄 이제 단기간에 뭐 집값을 확 떨어뜨리고 예. 뭐 그럴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변창흠 후보자는 정부 정책의 일관성은 유지해 나갈 거라고 생각하고 이게 왜 중요하냐면 예. 내년 6월부터 본격적인 올해 입법한 부동산 정책들이 시행이 됩니다. 예. 가령 임대주택에 대해서도 전부 신고하고 등록하도록 한다든지 또 다주택자의 양도소득세에 대해서 중과조치가 내년 6월부터 시행된다든지 또 예. 종부세 중과조치도 내년 6월부터 시행된다든지 하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예. 그때까지 정책의 일관성이 유지되어야 하고 네. 또 동시에 지금 주택이 부족하기 때문에 지금 막 서둘러서 집을 사야 되는 게 아니냐, 뭐 그 영혼까지 끌어모아서 사야 된다, 뭐 이런 뭐 얘기도 있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3기 신도시들을 비롯한 주택 공급의 비전도 확고하게 보여줘야 되는데 예. 이 공급되는 주택이 집값이 높으면 그 뭐 그림의 떡 아니겠습니까? 예. 집값을 낮추기 위한 보관들도 변창흠 후보자가 가지고 있어요. 그렇습니까? 과거에 얘기에 나왔던 것처럼 네. 뭐 토지 임대부 주택과 환매 조건부를 섞어서 분양을 한다든지 네. 더 나아가서는 이익 공유형 주택을 공급한다든지 네. 또는 지분 적립형 주택을 공급한다든지 해서 얼마든지 싼 값에 주택을 공급하겠다라고 하는 계획과 구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기대해봐도 좋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조금 더 이제 범위를 넓혀서요. 지금 서울시장 후보군들 상당수가 이 서울 집값 낮추려면 재개발, 재건축 이거 뭐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런 큰 방향성은 맞다고 보십니까? 예, 필요합니다. 예. 전국의 주택 보급률이 104%가 되는 반면에 서울은 96%에도 조금 못 미쳐요. 그러니까 서울은 좀 집이 부족한 게 사실입니다. 따라서 재개발이나 재건축이 필요한데 문제는 이 재개발 재건축을 민간이 주도하도록 내버려 두면 그것을 또다시 주택가격 앙등의 원인으로 작동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재개발 재건축의 이익을 사회적으로 좀 환수할 수 있는 장치가 마련돼야 되는데 그러자면 공공이 주도하는 재개발 재건축이야 하거나 공공이 참여하는 것이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거고 이런 이익 환수 장치를 잘 마련해서 본격적으로 공공주도 또는 공공참여 재개발 재건축을 해 나감으로써 서울의 부족한 주택 공급들은 계속적으로 시도해 나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재개발 재건축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되 공공주도를 통해서 이익 환수를 기본으로 하는 방향으로 가야 된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그렇습니다. 마지막 하나 더 여쭤보겠습니다. 어제 정경심 동양대 교수 1심에서 징역 4년 그다음에 법정 구속됐습니다. 자, 특히 입시 비리에 관련해서 유죄가 이제 인정이 된 건데 이 판결을 어떻게 보셨습니까? 글쎄 재판 과정을 다 낱낱이 본 게 아니기 때문에 검찰의 주장과 변호인 측의 주장들이 어떻게 개진되고 어떻게 설득력이 있었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중죄라고 여겨졌던 공금 횡령이라든지 이런 것은 정작 무죄가 났는데 아주 사소한 표창장 위조 이런 걸 가지고 4년씩이라고 하는 아주 중형을 선고할 수 있는 사안인가 양형에 있어서 좀 과도하지 않는가라고 하는 생각은 하게 됩니다. 물론 조국 후보자나 정경심 교수 입장에서는 조국 교수죠. 조국 교수나 정경심 교수 입장에서는 그 자체도 인정하지 않는 상황일 것 같은데 항소하겠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항소심에서 정말 객관적이고 실체적인 진실이 드러나서 다른 판결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진성준 민주당 의원이었습니다.